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쯤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언론사 이름 그리고 시간이 적힌 A4 한 장짜리 문건을 건넸습니다. 조 청장은 이 쪽지를 받고 경찰청장 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이때 조 청장과 대화한 부인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부인은 출입문이 열리며 큰 소리가 났고 조 청장이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나라며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말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저녁에 계엄을 한다고 그랬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줬다며 조 청장이 꺼내놓은 종이를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왜 이딴 걸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찢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찢어서 주방에 있는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을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청장 부인의 진술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조 청장의 반응과 쪽지의 존재도 다시 확인된 겁니다. 조 청장 부인은 조서 말미에 서명과 함께 암투병 중인 남편에 대한 심경을 자필로 적었습니다. 남편은 3년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아 청장직을 2025년 여름쯤 내려놓고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을 계획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 없는 내란에 동조 혹은 공모할 마음이 1도 없었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썼습니다. 내란 쪽지의 존재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 조서는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JTBC는 계엄이 실패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당시 경찰국장과 통화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했어도 대통령이 하야해야 했을 것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 23분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통화했습니다. 국회 의결 후 대통령의 계엄을 해제한 뒤 2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취재 결과 두 사람은 15분간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시 박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 청장과 지금 시대에 계엄이 말이 되느냐고 서로 얘기했다며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어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 국장은 조 청장에게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민들 모두 거리로 나가 밀란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하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조 청장도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원을 체포했으면 대통령은 이번 주말쯤 하야해야 했다며 수긍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입니다. 조 청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을 때 함께 있었고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국장은 조 청장이 김 전 장관을 지칭하며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한 것 아니냐며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욕을 섞어 정신 나갔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박 국장은 이후 현 정부에서 서울청장 대행으로 승진될 정도로 친윤석열계로 분류됩니다. 그런 사람마저 대통령을 비난하며 비상계엄의 무모함을 지적했고 이 내용은 검찰 조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JTBC는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 기자, 이 조지호 청장은 암투병 중인 상황인데 이 윤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갔어요. 맞습니다. 암투병 중인 조 청장은 계속 거부했지만 대통령 측이 구인까지 요청해서 결국 법정에 나왔습니다. 네. 자기들이 불러놓곤 선망 증세라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이 사이에 계속해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조 청장과 그 부인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대리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 청장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선망이란 말까지 동원하면서 그 진술을 한 번에 탄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이 조 청장 역시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따랐고 따라서 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그 당일의 계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조 청장 진술 등을 다 종합해 보면 계엄 3시간 전쯤에 이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 엉망이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특히 법원 언론 다 종북 좌파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법원까지 지금 종북 좌파라고 한 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대통령의 또 다른 인식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질책하니까 경찰청장인 제가 지휘를 잘못해서 이 경찰이 엉망이라는 말로 들어서 바짝 긴장했다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받는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이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조 청장은 체포조 지원 준비 지시를 내리고 계엄 발령되고 난 뒤죠. 이때 이제 이런 지시들을 내립니다. 국회 봉쇄를 위해서 현장 지휘관도 교체를 합니다. 네. 총경급인 영등포 경찰서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치안감인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격을 높인 겁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는 조 청장은 부인에게 경찰이 배치되는 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욕을 할 정도로 명령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따른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조 청장의 통화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대통령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함께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물이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행이죠. 맞습니다. 당시엔 경찰국장 치안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고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대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청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청을 장악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기 대선, 두 번째는 내란 수사, 세 번째는 알박기 인사. 그런데 조 청장과 통화를 보면 이 박 대행도 적나라하게 윤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계엄이 성공했으면 대통령 바로 하야했을 거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번 계엄이 얼마나 불법적인지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조 청장의 진술에 더해서 친윤으로 지목되는 박 대행 역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검찰에 이걸 진술까지 한 겁니다. 본인이 서명까지 한 조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였습니다.